증시 as is to be 위클리 2019년 5월 7일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좀 큰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누면서, 요번 주는 그쪽에 조금 중점을 두겠습니다. 선진국 지수,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흥시장 지수, 5월 6일 버전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이제 5월 3일 버전으로 플러스 0.78, 코스닥 플러스 2.7입니다. 지난주 증시 키워드는 이거 같고요. 미중 무역 협상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FOMC 결과부터 말씀을 드려야죠. 그 파월 의장의 인터뷰로 시장 실망감이 표출이 됐습니다. 금리 동결 뭐 이런 것들은 예상됐던 수준인데 IOER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초과 지급 준비 금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OBP 살짝 내리면서 시장은 이를 금리 인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요 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이제 똑바로 이렇게 갔던 게 먼저 이렇게 살짝 내려가니까 이제 IOER 레이트가 시장에서는 약간 환호를 했죠. 요게 뭐냐면은 인터뱅크 론입니다. 즉 은행에서 너네 10%는 지급 준비율을 가져가. 그러면은 은행이 10,000원을 갖고 있으면 9,000원은 대출을 해주지만 1,000원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9,000원도 대출이 안 일어납니다. 5,000원만 대출이 일어나요. 그러면 10% 지급 준비율에 1,000원 말고 이제 4,000원이 이제 초과 지급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다시 예치를 합니다. 그때 주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OER이 어쨌든 뭐 그거인 건데 파웰 의장이 이제 다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인데 기술적인 미세 조정에 불과하다고 했고요. 뭐 근데 이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2% 미만에서 계속 이제 뭐 하락 추세까지는 제가 좀 오버한 거긴 한데 어쨌든 계속 있는 그 물가 상승률을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을 갖게끔 한 인터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파월 의장의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등 뭐 실망감을 좀 표출을 했는데요. 어쨌든 대체로 추후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있는 연구원은 뭐 완화 정책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냐 라고 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기도 뭐 그리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울고 싶던 증시에 뺨을 때리다. 기술적 과열권에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익 실현 기회를 주는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이 결과적인 팩트입니다. 다만 이제 제 견해로는 이제 신중한 성격의 파월 의장과 연준이 시장의 기대대로 심지어 트럼프 정부 펜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요 정도 물가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떡을 시장에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뭐 솔직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이렇게 그 패를 쥐고 가려고 할 것으로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조금 흥분하려고 하면 좀 눌러주고 뭐 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미국 증시의 차익 매물과 겹치면서 낙폭을 다소 키웠던 정도의 반응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3.6%의 양호한 고용지표 실업률이죠. 시장이 곧바로 환호한 것 등을 보면 추후 물가지표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정치적인 대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은 2조 달러 규모의 2030년까지의 인프라 투자에 합의를 했고요. 구체적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 기준이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소폭이 있었고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파적이었죠. 다소 매파적이었는데도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 자체에 있어서 물론 달러 인덱스는 다른 선진국 대비 미국 달러와의 강세 여부입니다. 이머징이랑은 건 또 약간 다릅니다. 자, 이번 주 증시를 보시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미국 물가지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돌발 발언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속도에 불만을 표시를 했고요. 10일 2천억 불 관세
를 10% 주던 것을 25%로 올릴 것을 천명을 했고요. 나머지 3,250억 불에 대해서도 관세 25% 부과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협상 취소 가능성 중국이 삐져가지고 블룸버그는 방문 연기 이런 보도를 어저께 장중에 하면서 중국 상해 증시가 5%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만 상해 증시 마감 직후 중국 외교부는 대미 고위급 무역 협상단이 예정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취소 연기서를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 기술이 또 발동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노이 선언 불발에서 보듯이 시장이 변동성을 회피하는 국면에 강제로 진입당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타결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던 글로벌 증시가 이러한 뉴스에 따라서 이게 더 낫겠습니다.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국면에 이제 강제로 진입당한 것으로 혹은 변동성 구간에 강제로 진입당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그래서 중요해서 제가 조금 늦게 오늘 새벽에 이제 시황을 썼습니다. 장 초반 다우존스가 많이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66포인트 하락으로 낙폭이 축소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유어 부총리가 참석을 한다. 라는 예상이 우세하며 일단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해서 낙폭이 축소 마감됐습니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6시 반에 속보가 좀 있었습니다. 무역협상 관련 미국 측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라이터 하이저 이 사람이 있죠. 중국이 앞선 대화에서 한 말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대화는 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금요일이기에 관세는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바쁘면은 너네가 말을 다시 하면은 다시 하겠다. 또 무너신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속보를 보면 미국 측 주장이긴 하나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서로 간의 오해이든 뭐든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결국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트위터의 원인이고 이번 협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라는 점인데요. 조금 더 쓰면 결국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순조로웠거든요. 순조로웠던 과정이 있었고 최종 합의문 도달 과정에 한 8부, 7부에서 8부 혹은 9부 능선에서 서로 간에 생각이 달랐던 지점 혹은 팽팽히 맞섰던 지점에서의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이 서로 양보가 되지 않으면서 트럼프 트위터 이후의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늦게 시작하는 국내 증시는 경랑 속에 빠진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북한이 지금 개기고 있죠. 군사 행동, 미국의 대이란 긴장 강화 등 항공모함이랑 갖다 놨다고 하죠. 부정적 요인이 추후 경기 개선 기대감이 솔직히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긍정적 요인 대비해서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의 반등 추세선을 좀 이탈을 해서, 박스권 212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할 것을 좀 권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좀 볼게요, 지금. 일단 핵심들만 좀 놓고 보면, 지수, 코스피를 놓고 보면, 제가 미리 그려놨거든요. 상승 추세를 일단 이탈을 할 개연성이 좀 있고,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요 정도 수준, 박스권 정도를 대비를 하는 거죠. 2120. 그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제 전에 있었던 이제 리세션, 아래 공포가 또 오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제 여기 사이, 요 사이, 요 동그라미 제가 칠게요. 요 사이, 여기 정도를 대략 베이스 시나리오로 여기 어디쯤으로 요번 파고가 좀 있지 않겠냐
라고 좀 보시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코오롱 때문에 또 시끄럽죠.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이제 일단은 추세선은 아직은 뭐 깨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요거는 제약이군요. 코스닥. 예, 미리 그어놨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지금 뭐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죠. 뭐 그거는 유상증자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놓고 보면 이제 걔네들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그려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도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좋은 일들이 있으면 팍 튀고 올라갈 텐데 그러려면 미중무역 합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요것도 똑같이 뭐 조금 빠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들은 해 주시되 더 많이 빠지기는 어차피 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간 가지고 있던 현금 비중을 그간 조금 못 샀던 애들 이제 좀 주섬주섬 이제 신나게 쇼핑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추가 매수를 대응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조금씩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정상 비중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못하면은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률은 이제 기회비용의 손실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부분을 꼭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현금을 다 썼어요. 그죠? 현금을 다 썼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놈은 희생을 시켜서 나머지 놈들을 살려서 가는 그런 전략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장기 투자와 뭐 중기 스윙 트레이딩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운영하는 저는 뭐 25개 30개씩 하거든요. 현금까지도 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 페드 위원들의 다수 연설이 좀 있고요. 말씀드렸죠. 미국의 4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예, 도매 물가지수, 물가지표가 나오고요. 미국 통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설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일 북한의 군사행동이 있었죠. 일단 한미의 양국이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어서 급락은 아니겠지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주도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두고 뭐 좀 더 긴 호흡으로 뭐 분할 매수를 하시던 뭐 어쩌던 이렇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정 여건은 기존에 진행 중에서 진통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된 상황으로 일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 8일날 이제 유허 중국 대표단이 이제 방미를 하는데 여기 9일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옵션 만기일이 좀 있고요. 옵션 만기일 잠깐 좀 보고 가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예, 금일 보니까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이 좀 현물은 좀 사고 있고 뭐 콜옵션 뭐 이렇게 사고 있고 뭐 이렇게 선물은 뭐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옵션 만기 누적을 이렇게 보면 대략 여기 사이 한 282.5, 280.98, 뭐 밑으로는 한 275, 뭐 요 정도 사이에서 285에서 275 사이에서 끝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최대 길어도 290, 뭐 아무튼 그 이상은 뭐 아닐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지금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였죠? 또 지나고 보면 또 다 해결이 됩니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뒀다가 됐을 때 그렇다고 미리 막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놓으면 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적당히 상황에 맞춰서 해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늠을 해서, 이제 또 대처를 하고, 뭐 그랬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깨끗이 인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현금 비중을, 다소 손절을 하더라도 가지고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조금씩 이제 진군을 해 나가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 올라오거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 그게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되면 진짜 좀 말씀을 좀 막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무튼 출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재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재고 자산 평가 사이클에서 이제 아마도 이제 조만간 이제 그 가격 반등이 이제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운영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도 꾸준히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그동안 말씀드렸던 뭐 제 장기 종목들 당연히 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다, 혹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얘는 뭐 돈이 끝까지 뭐 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미 채우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이미 뭐 굉장히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가는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이제 편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 기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태가 오면 이제 조금씩 그런 분들 위주로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 부족한 수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이익 개선 속도, 수주만 나오면 아쉬울 게 없다. 매출 증가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조선사. 지금은 주가상으로 떨어져 있죠. 상관 안 한다니까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차트만 보면은, 어쩌란 얘기야?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또, 지금 이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경기가 좀 돌아선다는 점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고요. 글로벌 경기로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돌아서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그러니까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이제 자료를 지금 다시 찾아야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금리 갖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무역 분쟁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계속 추적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서 이번 한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